여기 이것도 시험에 몇 문제 낸 적은 있어서 표준색 문제. 표준색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뭐냐면 내가 이제 근로소득자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근로소득자인데 내가 뭐 1인 가족 나 혼자 있어요. 나 혼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보험료 낸 것도 없고 고용보험 낸 것도 없어요. 아시죠? 고용보험 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해봤더니 공제받을 게 얼마 없는 거예요. 알죠? 내가 받을 게 예를 들어서 연말정산으로 세액공제 받을 게 한 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몇 개 내가 지출한 게 없으면 의료비도 일반적으로 여러 지출이 없을 거고, 맞죠? 자, 그러면은요, 그냥 일괄해서 얼마 받을게요라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표준세액공제다라고 불러요. 우리가 연말정산 같은 거 신청하잖아요. 저게 일괄적으로 요거 깎아주세요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우리가 여기 저 특별세액공제 같은 거 안 받으면 13만 원 선택하시면 돼요. 자,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세액공제를 해봤더니 5만 원밖에 안 나와. 근데 보면 난 이거 안 받고 그냥 13만 원 받을래 해서 표준세액공제 딱 체크하면 13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사업소득자도 우리가 표준세액공제 7만 원. 사업소득자도 빼는 게 많이 없으니까 그냥 저 7만 원 일괄적으로 받을게요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세율인데 얘는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거 종합이에요. 종합. 떠들어 볼게 빨리. 여기. 자,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원칙이 14%였죠. 일반적인. 맞죠? 근데 아까 비영업 대금의 이익하고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 25%. 그죠? 그거 뭐. 그 다음 아까 비실명 금융소득 42%라면서요. 그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 사업소득은 우리가 예외적으로 면세사업자 3%. 맞죠? 아까 팁. 호텔에서 의자. 그죠? 그거는 5%. 맞죠? 아까 배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 6%.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은 원칙 20%. 맞죠? 복권이나 슬롯머신 같은 거 3억 넘어가면 30%. 맞죠? 그 다음에 연금에 수령하면 15% 이렇게 되시기 있어요.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아까 유인물. 원자주세요 꽤 내서요. 유인물. 자, 몇 페이지냐면은요. 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자, 15페이지에 7번이에요. 7번. 자, 7번 읽어볼게요. 15페이지 7번. 자, 다음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세율 중 옳은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8%. 6%죠? 6%? 틀렸고. 동그라미 2번. 모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어디가 틀렸냐? 모든이 틀렸어요. 봉사료 있죠? 봉사료 5%죠? 모든 때문에, 모든 때문에. 그렇죠? 봉사료를 제외하면 맞는 거고. 그렇죠? 동그라미 3번. 주택 보이시죠? 복권의 당첨 소득 중 2억 초과분 30%. 3억 초과죠, 여러분들. 동그라미 4번 이자 소득 중 비영업 대금의 이익. 사채이자 여기는 회사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알고 미드코프 아닙니다. 25% 맞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그럼 12번 해보실래요? 12번? 16페이지 12번. 원천징수 세액이 가장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배열한 거 찾으래요. 가는 몇 %예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 25%죠?
그 다음에 나 상장법인으로부터의 배당. 우리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 있죠? 그쪽을 안 배웠으면 14%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14% 외워주세요 라고 했더니 일반적인. 그죠? 그래서 나는 14. 그 다음에 다는요. 여기 봉사를 보이셔야 되는데. 그죠? 5%죠, 5%. 그 다음에 라는. 그죠? 20% 3억 안 되니까. 맞죠? 순서 사시면 됩니다. 되셨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게 많이 냈어요. 원천지도. 여러분 세율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푸시겠지? 그쵸? 푸시겠지 나중에. 넘어갈게요.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천징수 납부기한입니다. 여기는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빨리 할게요. 자, 우리가 원천징수는 다음 달 10일까지인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워낙 귀에 딱지않게 들으셔가지고. 자, 요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1년에 2번만 납부할 수도 있어요. 원래 1년에 12번 납부해야 되거든요. 원칙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하실 때 알고 계시면 분명히 사장님한테 이쁨 받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긴 하지만 뭐냐면 우리가 소규모 사업장 있죠. 소규모 사업장은 납부를 1년에 12번 하는 게 빡치잖아요. 맞죠? 그래서 1년에 2번만 납부할 수 있게 해줘요. 반기별 납부. 아시죠? 저기. 자, 직전 과세 기간에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래요. 20명 이하면 여기 있죠. 반기의 마지막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상반기가 1월 달부터 6월 달이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한 방에 우리가 원천징수는 물론 12번 하는 거지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원천징수 한 걸 다음 달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이니까 7월 10일에 6개월치 한 번에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반기는 7월 달부터 12월 달에 원천징수 한 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 안 하면 여러분들이 매달 납부해야 돼요. 문제가 뭘까요? 매달 납부 안 하면 가사지 두드려 패는 거예요. 알죠? 이거는 분명히 도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소액 부징수인데 이름이 참 그지 같죠? 소액은 징수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액은 징수를 부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알죠? 외워주실 게 뭐냐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안 해요. 알죠? 대신에 이자소득은 1,000원 미만이라도 해버려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자 막 500 얼마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있죠? 500원. 내가 말하고 내가 누구지 앞에 가리지? 아유, 쪽팔려. 잘. 네, 그래서 500원 그 원천징수 다 하는 거예요. 누구지 앞에 가리까? 내 세대 되시겠죠?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연말정산 이미 했죠, 우리? 여기 우리 근로소득 2월달에 연말정산, 공적연금소득 1월달에 연말정산, 그 다음에 간편장부대상자 보험, 방문, 능력품 2월달에 연말정산. 기억하시죠? 넘어갈게요. 이미 했던 거. 자, 그 다음에 중간연합은 여러분들 출제를 좀 해요. 중간연합 몇 번 했어요, 몇 번? 자, 보시면 우리가 중간연합은 상반기의 세금을 미리 내는 거죠, 하반기에. 맞죠?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는 부가가치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개인사업자 있죠?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납부해요? 아니면 예정 신고해요? 개인사업자 있잖아요. 예정고지 납부를 고지서로 내요? 아니면 신고를 직접 해요? 고지서 나라고 죠 여러분들. 신고 능력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죠. 뭐냐면 여기 있죠. 어디 갔냐? 여기 있죠. 여기 있어 여기. 원칙 직전 실적 기준. 그래서 직전 우리가 과세기간이 1년이죠. 소득세는 1년에 반틈이면 여러분 6개월치잖아요. 그래서 직전 과세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지서 날려요. 내세요 날. 개인 사업자 너 능력 떨어지니까 우리가 날려줄게.
아시죠?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법인은 예정 신고 꼭 해야 되지만 개인은 예정 고지 납부가 원칙이죠. 근데 그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시겠어요? 그리고 자, 근데 이게 개정돼서요 보시면 이게 중간연합세액이 옛날에는 30이었거든요. 이게 50으로 바뀌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연합세액도 50만 원, 그리고 부가가치세에서 예정고지 납부도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통일돼서 통일. 암기장이 50만 원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조심.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연합을 못하는 놈 뭐냐면 신규 사업자는 중간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전과세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시부가는 뭘까요? 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 수시를 막 계속 때려요. 세금을. 수시부가 뭐 미리 세금 계속 끊는 거죠, 여러분들. 굳이 중간연합할 필요가 없는 거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2번 예외는 뭐냐면요. 내가 직전과세 기간에는 장사가 무진장 잘 됐어요. 근데 올해는 장사가 안 됐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장사 안 낸 거예요. 근데 고지서에서 직전 과세 기간 장사가 잘 되던데 50% 내세요라고 하면 미치고 환장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내가 직접 저 중간연합 신고할게요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부진하다면. 이해되세요? 그게 얼마나 부진하면 되냐? 자, 중간연합 기준액.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게 직전 과세 기간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준액은 가로친 건 제가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간연합 기준액이 없는 경우나 아니면 자, 중간연합 추계. 이게 뭐냐면 추계액이 추정해서 계산하는 건 직전 1년에 반틈 6개월치로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연합 추계액이 중간연합 기준액이 직전 1년, 기준이 되는 1년 여기에 30%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많이 망가진 거죠. 직전 과세기간 1년에 30%도 안 되는 단기 6개월이. 이해되세요? 사업이 많이 망가진 거니까 이때는 신고 납부 할 수 있어요. 이게 또 어디에 되냐? 부가가치세에도 있어요. 이거 부가가치세는 3분의 1이죠. 조심, 표시 안 해주시네. 이거 갈게요, 이거. 마지막 요거. 마지막이 마지막. 시험에 가장 많이 내는 건 요 가로 4번입니다. 얘도 출제 1, 2순위 같아요. 해볼게요. 자, 일단 뭐 가로 1번이야. 여러분들 아시죠? 과세 표준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는 해야 세무서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달까지 종합소득. 그죠? 하지만 거주자가 이제 출국. 여기서 출국은 비거주자 되는 거예요. 출국하면 출국하기 전날까지 세금 내고 가야 돼요. 알죠? 그 다음에 제출 서류는 뭐 너무 신경 쓰지 마. 제출 서류까지 왜 문제 다요예요. 자, 여기 가로 4번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의 면제 있죠. 요거요. 자, 요거는 자 말로 한번 해볼게요. 말로. 자, 동그라미 1번 잘 생각해보세요.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은요. 내가 복권, 그 다음에 복권소득, 일용직 근로소득 이렇게 두 개 있대요. 다 분리과세죠. 다 분리과세라는 거 5월달에 신고할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5월달에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건 아까 열심히 했죠. 연말정산 대상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 딱 하나. 맞죠? 그럼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딱 하나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세금 내고 끝인 거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 2번. 자, 그 다음에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니까 종합소득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 시험은 맨날 종합소득 확정신고 물어봐요. 그래서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세무이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이에요. 왜냐면 시험에 이렇게 줄 때 있거든요. 다음 중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 이렇게 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 그럼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도 들어오나? 이 생각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암묵적인 합의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출제할 때 별도의 가산세 없더라도 일반 과소 신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냥 우리가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러면 종합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3번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 확정신고 안 해요. 이게 되시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우리가 종합소득 양도되니까. 이거 실제 문제 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가지고 해볼게요. 자, 유인물이에요, 유인물. 아, 유인물이에요. 교재 있어요. 죄송해요. 여기 있네. 734. 교재 734페이지. 자, 교재 734페이지. 15번. 자, 읽어볼게요. 734페이지 15번.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자. 그러니까 5월달에 여러분 6가지 소득 확정신고 할 거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자, 퇴직소득 금액 6천만 원과 양도소득 금액 5천만 원 있는 자. 안 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지금 종합소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우리가 2대4 근연기를 종합소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퇴양은 없어요. 그래서 1번 안 돼요. 조심. 네, 동그라미 2번. 자, 국내 정기예금 이자 소득 금액 3천만 원과 일시적인 강연료 기타 소득 금액 310만 원이 있는 자. 또 해요, 안 해요? 자, 일단 해서 정기예금 이자 2천만 원 넘어가죠. 2천만 원 넘어가니까 종합과세요. 되셨죠? 근데 우리 아까 기타 소득 금액 얼마까지가 여러분들 분리과세 선택 가능해요? 300만 원. 맞죠? 여러분들, 선생님 일시적인 강연료니까 60% 빼야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거기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 60% 빼고도 310만 원 되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도 종합과세죠. 분리과세 선택 못해요. 310만 원이니까 소득 금액이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종합과세가 2개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신고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다라고 돼 있어도 얘는 신고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자하고 배당 소득은 여러분 뭐가 없냐면 연말정산이 없어요. 응? 연말정산이 없어요.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 연말정산이 있다고 본 적 없죠. 이자하고 배당은.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국내 정기예금 이자 소득 금액 3천만 원이 있는지 이렇게 해도 신고해야 되고 일단.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일용 근로소득 1,200만 원과 공적연금 소득 2천만 원이 있는 자. 거기에서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일용 근로소득이 다 보이셔야 돼요. 일용 근로소득 무슨 과세예요? 또 분리과세니까 얘는 그냥 신고할 소득 따질 때는 없는 소득이나 마찬가지예요. 맞죠? 그럼 남는 건 공적연금 소득까지 따지는 거죠. 근데 공적연금 소득은 어떤 대상이에요?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연말정산 대상. 맞죠? 그럼 우리가 5월달에 신고할 거니 안 할 거니는 공적연금 소득만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네, 공적연금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잖아요. 연말정산 대상 소득 한 개만 있는 자죠. 신고할 소득 판단할 때. 이해되세요? 그러면 연말정산 대상 소득 한 개밖에 없다면 연말정산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4번도 똑같으면 돼. 4번. 자, 4번 보시죠. 4번. 자, 근로소득 금액 6천만 원과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죠. 근로소득. 그 다음에 복권 보이세요? 복권? 네, 그럼 복권은 없는 놈이에요. 우리가 신고할 소득 판단할 때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남는 건 5월달에 신고할 거니 말 거니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잖아요. 그럼 얘도 신고할 소득 판단할 때는 연말정산 대상 소득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연말정산 대상 소득 꼭 외우셔야 돼요. 분리과세랑. 알죠? 안 외우시면 아껴요. 왠지 금액 되게 크게 하거든요. 되시겠죠? 나머지는 숙제로 낼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
여기 이 분납도 몇 번 내긴 했어요. 분납할게 분납. 자 일단 여러분 분납은 뭐냐면 말 그대로 분할 납부를 분납한다라고 불러요. 분할 납부. 분납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분납은요 얼마 이상이어야 되냐면 1,000만 원 넘어가야 돼요. 납부월세, 가산세는 분납 안 됩니다. 그렇죠? 가산세를 분납하게 시키면 제재가 떨어져요. 그래서 납부월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 우리가 분납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되냐면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5월 31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럼 7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분납 대상은 1,000만 원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분납을 얼마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냐는 2,000만 원 기준이에요. 2,000만 원. 2,000만 원 기준 보시면 자, 그래서 납부월세액이 2,000만 원 이하래요. 물론 분납이니까 당연히 1,000만 원 넘어가야 돼요. 2,000만 원 이하면 2,000만 원에 1,000만 원 넘어가는 거를 분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납부월세액이 1,700이에요. 그럼 1,000만 원 넘어가니까 분납되죠. 근데 2,000만 원 이하죠. 1,700만 원이면. 그러면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700만 원만 분납된다 그 뜻이에요. 나머지 1,000만 원 한꺼번에 내는 거.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납부월세액이 2,000만 원 초과한대요. 그러면 50%까지는 분납이 돼요. 50%까지. 납부월세액이 50% 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풀죠. 여러분들. 유인물. 자, 어디냐면은요. 16페이지 가실게요. 16페이지. 자, 16페이지에 14번입니다. 중간 예납. 자, 읽어보죠. 14번. 16페이지 14번입니다. 읽어보면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중간 예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자, 과세 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중간 예납 대상자가 아니래요. 맞죠? 신규 사업자는 직접 과세 기간이 없기 때문에 중간 예납 대상자 아닙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2번. 자, 중간 예납에 대한 고지를 받은 자는 11월 30일, 우리 11월 달에 그 개인 사업자들은 납부해야 돼요. 중간 예납을. 알죠? 11월 30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일단 모르겠어요. 패스하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중간 예납은 관할 세무서장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했죠. 고시 납부 원칙. 맞죠? 동그라미 4번. 이게 그놈이에요. 자, 중간 예납 추계액이 추정해서 계산한 금액이 추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6개월치를 추정하겠죠. 얼마 될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올해 6개월치 얘기하는 거예요. 1월달부터 6월. 자, 중간 예납 기준액은 직전 과세 기간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중간 예납 기준액은 직전 과세 기간 1년 얘기하는 거예요. 얘 5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 예납 추계액을 중간 예납 세액으로 한다. 어디가 틀렸어요? 30%에 30%가 아까 30%에 미달. 응? 어디 있죠? 여기 30% 미달. 조심하셔야 돼요. 좀 제일 더럽죠. 퍼센트가 장난치는 거. 조심. 자, 됐는데 일단 어떡하세요? 시간이. 자, 일단 여러분 시간이 13분 남았거든요.